의원직이 본인 거예요? 끄떡하면은 네. 의원직 걸겠다고 하는데 이거 본인들 게 아니라 국민들 거예요. 굉장히 싸구려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조건 안 걸죠.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하자. 나는 다 할 수 있다. 정치 생명을 걸고 내일까지 이렇게 하면 구차하잖아요. 정치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이에요. 결국에는 권력을 나눴다고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돈을 나눈다는 건 권력을 나눈다는 거라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 이 황금폰이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이 통일교 1차 명품백하고 똑같은 거네요. 얻고 싶었지 싶었다. 않았냐. 제가 우인성 판사 부분에 있어서 특검제 지적했어요. 아주 형편 없이 저는 이게 공소장을 쓴 게 아닌가.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6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주식시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물론 이제 아침보다는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만, 그리고 금, 은, 특히 이제 은은 거의 박살이 좀 났고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자산시장 전체가 꽤나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한두 개는 분명히 걸리실 것 같은데 그 아픔 잘 보듬고, 너무 지금 오늘 같은 날은 그 차트 보면서 막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장르만 여의도 보시면서 조금 마음을 편히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정치권 뉴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종로 사랑이 아주 지극한 우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영주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종로가 참 정말 멋진 곳입니다. 서울의 얼굴이죠. 서울의 얼굴이죠. 그렇죠. 네. 네. 종로를 거치지 않고서는 서울을 네. 다닐 수가 없어요. 서울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중심이에요. 지금도 중심이고. 그렇죠. 네.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가 있고. 그렇죠. 자, 요 정도면 됐죠?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 좀 하시죠? 간접 투자. 간접 투자. 예. 네. 알겠습니다. 간접도 지금 상황은 좀 안 좋죠? 뭐 이 정도는 그래도 감내하실 수 있잖아요. 그동안 오른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큰 토론 앞두고 있는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큰 토론은 무슨 토론? 부정선거 관련돼서 뭐 제가 토론하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이준석 대표입니다. 대표랑 뭐 4대4 맞아. 토론이라면서요. 4대 1로 할 겁니다. 4대 1로 해요? 네, 이준석 대표가 1로 하고 나머지 네. 4명이서 1대 4로. 그래요? 네. 어디서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지금 잡힌 건 없습니다. 경기장은 아직 네. 안 나왔고. 아하. 네. 고성국 TV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가실 데 없으면 저희 장르만 여의도로 오시면 저희가 여기 괜찮겠네요. 개최해드리도록 그래,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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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 머리가 내란났다고 지금. 네. 제 머리가 주식시장을 그대로 표현하는 머리. 이거 뭐 아침에 시장 보고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자, 일단 명태균 씨 이거 무죄 난 거 이것부터 한번 좀 뉴스는 가볼까요? 네, 이제 어려운 재판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그리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어제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공소 사실을 정리하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의 공천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네. 도와줬고 그 대가로 세비를 반띵해서 받았다. 일정 기간 동안 총 8천만 원 정도가 된다.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는데요. 네. 근데 이게 다 무죄라는 거예요. 왜 무죄예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와 그 김영선 씨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재판부는 봤어요. 세비 반띵. 그럼 이 받은 돈은 뭐냐? 이거는 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캠프의 총괄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그리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채무 변제금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녹취를 다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녹취에 대해서도 물론 열심히 활동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니까 공천을 위해서 뛰었던 것도 네. 맞는데 실제로 공천은 공관위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사안이다. 이렇게 재판부가 봤어요. 근데 이제 그리우니까 요 싱크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많이 맞네 당에서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여러 증거 정황 다 있어도 정확하게 이거는 공천에 대한 돈이다라는 명시적인 무슨 계약서든 뭐 서류든 이런 게 있지 서로 간의 않으면 약속이 예, 유죄가 아닌 거네, 그죠? 이제 앞으로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뭐 이제 앞으로 유죄 줄 게 뭐 있을까 싶은데 계약서 없다고. 저기 네. 우인성 판사부터 이 명태균 씨 무죄 이 부분을 판결한 게 창원지법인가요? 네. 네. 이 판사도 조금 이 정치 학교에 좀 들어가서 정치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정치학교요. 이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공천이 이루어지는지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저번에 우인성도 공천이라는 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천의 개입 부분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여기도 비슷해요. 네. 공천도 김영선 씨의 공천도 공천 공관위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거다. 네, 그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녹취를 들어보면 명태균이 김영선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대가를 본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세비를 정확하게 10원도 남김없이 절반을 나눠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정치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이에요. 본부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도 아닐 뿐더러 보좌관도 그 국회의원의 세비를 이렇게 반을 나눠서 본부장에게 수고했으니까 주는 사례도 없어요. 네. 결국에는 이게 권력을 나눴다고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돈을 나눈다는 건 권력을 나눈다는 거라서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천 대가가 성립됐다고 봄이 저는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아니 그 급여로 봤으면 급여 명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 이런 논리면 급여 명세서가 있어야 급여로 봐야지. 그 왜 급여로 봅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뭐 좀 말씀드려도 돼요? 아, 야. 변호사 특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잘 오셨네. 아,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사건에서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무조건 유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사실 아닙니다. 저는 약간 이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예, 예. 왜 그랬냐면은 예. 이게 지금 증거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 나온 그 내용들이 있긴 한데 결국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문제가 되려면 그 자금의 성격이 정치자금으로 제공됐다는 면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 이 황금폰이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이 판결문의 이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여기에 이제 제공된 금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격이 자세히 어느 정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나갔다는 것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그 당사자 간의 세비를 나누는 그 과정에서 채무 변제 명목이라든지 또 6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실제 변제하는 내용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아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가 김영선에게 이게 돈을 빌려준 건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것 같아요. 김영선에게 명태균이 돈을 빌려줬었다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판결문에 보면은 그 피고인에게 이제 채무의 존재를 시인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시켜서 6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변제 명목으로 주도록 한 점. 요게 이제 사실관계에서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던 그 내용과 다른 것이 이제 법원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 그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항상 약간 본인에게 이익이 나왔을 때는 그건 정말 잘된 판결이고 아닐 때는 다 정치적 판결처럼 얘기하시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 백현동 판결도 보면 네. 지금 무죄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도 무죄가 나올 판결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판결이 나왔을 때에는 검찰이 증거를 부족하게
수집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 그리고 기소 자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이 재판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고받은 그 돈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수수된 거고 실제 명태균 씨의 생활비로 사용됐으므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사용처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저는 이상하다고 보지만 명태균 씨가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 활동을 네. 했다고 보기 애매하다는 점도 기소할 때 약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나? 이런 의심들이 있긴 있었어요. 재판부에서 그게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명태균 씨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네, 네.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이 정치 활동에서 돈을 쓴다는 전제가 무너지니까 그 네, 얘기죠. 그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아까 김시각 의원께서 네. 얘기하시는 게 민주당은 이익이 되는 판결에 대해서는 이상하다 그러고 뭐 이익이 안 되는 판결에 대해서는 잘했다 그러고 한다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상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에 네. 대해서 네. 조작된 민주당이 기소 뭐 이런 그랬다는 얘기들. 거죠. 조작된 기소로 내가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아, 이게 민주당이. 이게 민주당이니까 네. 사실상 민주당이 더러 그런 분들이 있을지언정 전체 의견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인성 판사의 김건희 씨의 판결과 그다음에 이 창원지법의 명태균 김영선의 판결을 봤을 때 이게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나는 동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따지면 뭐 무죄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누가 보더라도 저도 정치권 오래 있어서 하는데 공천 과정이 공천 공관위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공천에 개입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뒤에서 뒷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금품이 오가고 대가가 오가는 그 과정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법원이 공관위에서 투표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사실 총괄본부장 캠프에서 도와줬다. 그걸로 나중에 수고비 형식으로 후보를 간다. 그런 사례가 없어요. 물론 새로운 사례를 김영선 의원이 할 수 있는데 그간의 명태균 씨와 김영선의 우리의 과정과 녹취를 보면 명태균의 지배 아래 김영선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왜 판사가 기본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 네. 이것도 제가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차이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제 특검에 들어가서 요 관련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이제 참관을 했기 때문에 차이점이 뭐냐면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의 공천 과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실제로 돈이 오갔고 그것이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선우 의원이 그 공천관리위원회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공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명태균 사건을 잘 보시면 뭐 와서 뭐 해줬고 뭐 대통령이 뭐 이거 뭐 말을 안 듣네 뭐 얘기를 했지만은 그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 공천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건희 수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전부 지금 이런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점은 그 공천 관리에 저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감정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그걸 특검이 밝혔어야 되는데 제대로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한 거예요. 결국은 계속 언론에 나와 있는 자극적인 저 녹취 요거를 가지고 마치 전체인 것이냐 된 것처럼 된 것이지 1단계만 증명하고 2단계가 증명이 없습니다. 특검이 제대로 못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관위의 녹취록이 증거자료로 첨부돼 있는데 네. 그 녹취록을 보면 윤상현 공관위원장하고 한기호 공관위원 간의 논쟁이 계속 나옵니다. 한기호 그 공관위원은 경선을 맞습니다. 붙여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그냥 김영선 마지막에 그냥 계속 얘기하다 김영선해 이제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럼 이제 윤석열의 명태균의 로비, 윤석열에 대한 전화, 윤상현이 이제 밀어붙이는 과정 이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맞아요. 판단할 거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는데 판사는 그게 관련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판단의 영역이겠죠. 증거는 다 제출이 된 상태고. 근데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관위를 거치면 그러면 다 문제가 없는 거야?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네네,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 판사가 이 정치 공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오는 재판 결과가 있는데. 네. 뭐라고 했냐면 명태균 씨가 또 이 지방선거 공천을 할 때 그
공천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3명에게 돈을 받았어요.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요것도 역시 무죄 선고를 했어요. 근데 무죄 선고한 이유는 뭐였냐면 돈을 준 시점이 10개월 전이라는 거예요. 선거에. 이때는 공천 이야기가 나올 때도 아니고 명태균이 얼마나 이거에 영향을 끼칠지를 알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줬다? 그거는 이제 개인 간에 차용증도 있고 하니 채무를 서로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관계이지 이거를 뭐 공천에 영향을 준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판사가 보는 이 그 공천에 관한 시각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볼 때. 사람들이 설령 진짜 공천을 받았더라도 시간이 한참 갭이 있으니 네, 그러니까 10개월 전인데 뭐 공천 얘기를 그때 했겠어. 그리고 명태균한테 주면 이게 확실하게 공천이 되기야 되는 거야? 명태균은 그냥 정치인들하고 친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영향을 좀 끼치는 사람이지 공천은 그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크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사가. 네. 통일교 1차 명품백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당선 인사격으로 준 거는 그 성격이 그냥 네네네. 이례적으로 준 당선 거고 축하. 두 번째부터 가 연결된 문제가 이렇게 한 있고. 거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방금 전에 강선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공관위원이면서 돈을 받은 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데 공관위 내부에서 토론하는 과정 그 전에 그러면 공관위원인 누구에게 뭐 위원장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 사람하고 명태균 또는 뭐 중거 윤 대통령 지금 녹취 나왔으니까 윤 대통령이 관련돼서 영향력이 어떻게 행사됐냐를 직접적으로 증명을 못하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유죄를 줄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때도 공관위의 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고 여러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거의 공관위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그 위축됐었어요. 사실은 특검 수사하고 할 때. 네. 그래서 이제 하시는 얘기들이 별 그게 없었는데 괜히 그런다. 근데 이제 녹취가 나오니까 몰랐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마도 특검에서 수사를 세게 했겠죠. 이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세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의문이 저도 이 있는데. 정도의 법리를 모르고 특검을 하면 아니, 자격이 그러니까 예를 없는 들면 거죠. 뭐 알선수재로 만약에 기소를 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맞아요. 얼마든지 맞아요. 입증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자금법만 딱 넣어놓고 이거 아니면은 우리도 몰라 이렇게 기소했다는 게 저는 약간 잘못된 거예요.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거는요. 특검이 실력이 없는 거네. 실력이 없는 건지 없고 싶었는 건지도 이제 모를 일이죠. 저는 얻고 싶었다고 봐요. 네. 실력이 얻고 싶었지 않았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뭘 알면서 그래. 아무 말이나 하면 말이에요. 어떡해. 그냥 말랑말랑하게 저기 말하자면 공소를 좀 진행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명태균에 대한 정치자금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관계성들을 조금 더 치밀하게 증거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제가 우인성 판사 부분에 있어서 특검제 지적했어요. 판사가 무죄를 확증하고 판결문을 써내려간다 하더라 쳐도 특검이 철저한 증거를 제시를 했다면 판사가 그걸 부인할 수 없을 정도 이르게 해야 되는데 네. 좀 수사가 좀 미진하지 않았냐라고 지적했는데 창원지검 지법 이 판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형편없이 저는 이게 공소장을 쓴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치 브로커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미래 정치 네. 브로커 또 이 범죄의 지평을 열어줬어요. 일종의 아카데미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명확하게 무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있잖아요. 10개월 전에 차용증 쓰고 차용증 쓰고 돈 받고 어. 그리고 난 빌려준 거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럴 예. 수도 있네. 계약서 안 만들고 그러니까 기업사 안 만들면 무죄. 정치 그럼 이제 브로커 무죄인데 언론 뭐. 나오고 첫 페이지에 네. 절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아무리 뭐 무슨 여기 공천에 관여를 하건 말건 그냥 정확하게 누구 몇 월 며칠 공천 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 이상은 그냥 좀 해줘 뭐 좀 해 넣어줘 이런 것도 이제 처벌 못 하는 거고 말이 많네. 이렇게 하면 이건 뭐 처벌 못 하는 거니까 명확한 증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라고 재판을 여러 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네. 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태균 씨 무죄. 예, 네, 검사 이야기도 했으니까요. 우리가 요 재판을 판결을 내린 판사의 자꾸 댓글에 지금 명품 판사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명품 판결을 한 그 판사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명품 같은데. 판사. 네. 네. 김인택 부장 판사인데요. 이분 우리가 전에 한번 봤습니다. 소개도 했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분 이게 이제 뭐야? 면세점에 그 아니, 누군가와 그러니까 면세점에 있는 간부와 두 차례 여행을 갑니다. 갈 때 면세점 간부랑 여행을 가요. 예, 근데 네. 갈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번은 막스마라 코트를 사가지고 가요.
그리고 결제는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갑니다. 이 판사는. 또 한 번은 톰 그 입고 브라운. 가요 그냥? 네, 그냥 가져갔대요. 톰 브라운 한 번은 이제 이게 뭐죠? 톰 브라운 재킷을 또 한 번 입고 가요. 두 차례 이렇게 가는데 결제는 그 당시에 신라 면세점의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다고 해요. 면세점 법인카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면세점에 있는 무슨 팀장과 함께 그 여행을 나갔고 무슨 여행 갔는지 모릅니다. 아마 한 번은 일본, 한 번 중국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이제 그 면세품을 신라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네. 그럼 뭐 처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제 김인택 부장판사의 주장은 내가 이제 15만 원 줬다 대가를. 15만 원? 네, 그리고 여행 경비도 역시 내가 다 현금으로 나중에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정황상 면세점에서 이제 이걸 다 로비를 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분도 그럼 어디 차용증 썼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 그렇죠. 이분도 문제 많네. 근데 이분 저는 이제 뭐 판사를 흔들고 싶지는 않아요. 네. 뭐 이 부분은 이제 저는 흔들고 싶은데요. 저는 이 판사가 왜 재판을 하고 아니, 지금 있는지를 예. 사진 모르겠어요. 한번 띄워줘봐요. 이분 그렇게 목이 엄청 기네. 그거는 좀 못낀 걸 갑자기 왜? 아니, 목인 거 진짜 한- 놀래서. 아, 한덕수 막스마라가 총- 잘 어울리는 목인가요? 아니 근데 이 뭐야? 이 근데 왜 사진을 주고서 징계를 안 받았어요? 예? 징계를? 징계? 징계? 아, 국회에 한번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그 요구 받았는데 설명하기 요구 받았는데 나 현금으로 돈 줬다 이렇게만 이야기했고요. 현금으로. 네, 그리고 재판에선 배제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면 사법부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문제 있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특검 기소가 아니고 창원지검 기소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창원지검 창원지검 그 당시에 그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지금. 그 검사가 윤석열 측의 사람들이 했다고 얘기를 저희가 이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창원지검 팀이 저는 기소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했다라고 좀 의심할 수밖에 없고 판사 자체도 자격이 될 만한 판사를 저기 앉혀놨냐 이거는 사실상 또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거는 좀 네. 이거 판사를 교체를 하지만 해줘야지. 뒷돈 다 받고 나서 나중에 현금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다 이게 현금은 또 무죄라 증거도 안 이거잖아요.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죄라 이거지. 또 앞으로 무죄지. 이런 걸로 처벌하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보니까 새로운 범죄 지평을 열어주는 판결을 막 해고 본인도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휴, 뭐 답답한 얘기 요 정도 할까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거취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아왔었는데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까지 누군가가 나서서 요구를 하면 전당원 투표를 해서 나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 아 누가 나 그만두라고 자꾸 얘기. 네. 한 여러분 번- 한 그렇게 번만 더 원하세요? 하면. 네, 그러면 제가 해요. 재신임 투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당신도 직을 거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캐삭방 한번 네, 가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 받지 못한다면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습니다. 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본인들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자 그래도 너 자꾸 나한테 그만두라고 하는데 오케이 한번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다 걸고 한번 가보자.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뭐- 오세훈 네.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직을 걸어봤잖아요. 선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죠. 친한계 내부에서는 사퇴하지 않을 조건을 만든 거다. 이거 개헌 저지선이 아슬아슬한데 진짜 당 대표 맞아?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이 여당이지 내부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걸어 보시는 건 어때요? 전 걸 게 없어요. 뭘 어떻게 걸어? 아, 전 대변인직 걸고 전 대변인직으로 어떻게 걸어? 앞으로 나는 그럼 전 대변인 안 신박한데요? 쓰겠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난 앞으로 전 대변인 안 쓸 잃을 테니까.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아, 전 대변인을 안 쓴다고. 이제 앞으로 안 쓰겠다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할까요? 예, 한번 가세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장동혁 주식시장 때문에 좀 에, 제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친한계라고 혹은 뭐 당권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지금 눈치 보는 중이에요. 아무도 안 하고 오늘 뭐 네. 질문 저 기자분들 많이 전화도 오고 네. 아무도 반응 안 하는데 뭐 대책이 뭐냐는 대책은 우리가 세울 게 아니라 저쪽에서 세워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 대표에 대해서
사퇴 요구하고 뭐 재신임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이런 요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민주당에서는 바로 옆자리에 있는 수석 최고위원이 무슨 반란이다 그러면서 진퇴를 생각해야 되고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다고 해서 뭘 걸어라, 뭐 제명하겠다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안 해요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정당의 모습일 텐데 저기한테 뭐 비난한다고 해서 뭘 걸라고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어떤 분은 뭐 걸고 하자 하는 거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먼저 한 건데 너네 왜 그러냐 이렇게 조롱조롱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청담동 그 네네네. 거 술자리. 관련해서 예. 네. 그 결백을 얘기하기 위해서 쓴 수사적 표현하고 당 대표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건 거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 대표가 이번이 이게 세 번째예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게. 첫 네. 번째가 윤 대통령 관련 입장 뭐야 했더니 24시간 필리버스터. 한동훈 대표 제명하려고 했을 때 이게 뭐야 했더니 단식. 세 번째 재신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이런 식의 조건건 투표 제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데 요 다음엔 더 생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입지가 점점 그 스스로 좁혀놔서 어떤 정책보를 앞으로 할 수 있을지 네. 저는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혁신당의 관점에서는 네. 이렇게 자꾸 뭘 거시고 하시는 거는 이게 뭐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정치에서 자꾸 뭘 걸고 이렇게 한다는 건 뭔가 바람직하진 않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제 네. 강한 의지를 보이신 건 좋은데 뭐 이런 걸 건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부정선거 이슈라든지 윤호개인과 관련된 이런 가치관에 대한 또 당의 어떤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립을 위해서 뭔가 강한 메시지를 내시는 게 좋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친한계와의 이런 대립 과정에서 나의 신임을 얻겠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는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의원직이 본인 거예요? 의원직이 예. 각 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자꾸 후연해. 떠가면은 네. 의원직 걸겠다고 하는데 이거 본인들 게 아니라 국민들 거예요. 유권자 거예요. 맞아요. 네. 맡겨놓은 거예요. 잠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이거를 무슨 이런 그 선출직의 무게도 없이 판돈 취급하냐 그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벌써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싸구려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형적으로 윤호개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왜냐? 입틀막에 피잖아요. 당신들 말이야 나 자꾸 비판하면 의원직 걸어 할 수 있겠어? 이거거든요. 거의 입을 틀어 막는 거예요. 못할 것도 알고 어차피 거기 진흙탕 싸움에 안 뛰어들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수사를 통해서 본인에게 더 이상 재신은 묻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예전에 윤석열이 저는 떠오른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품격도 없고 결국에는 공직 마인드도 없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리고 재신임 묻는 이유가 뻔한 거 아니에요? 장동혁 당신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저는 순수하게 당신 윤호개인을 품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로는 지방선거 못 치러. 그러니까 당신 그 자리 있으면 안 돼. 그걸 당원한테 뭐 물어보자. 최소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저게 뭐 면피라도 하려면 좀 가락치우고 비대위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게 어때라고 제안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네. 저는 참 갈수록 뭐 평가의 그 가치만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장동혁 대표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제 크게 난 걸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 친한계나 하여튼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아직은 이제 입장을 내기가 근데 지금 현재 비판을 이제 계속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것 시한이 같고요. 24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내일까지 어제 그랬잖아요. 네. 시한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결론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요? 장 대표가? 네,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조건 안 걸죠. 그냥 하자고 하면 되지. 뭐 당원이 75만에서 110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 뭐 30만 이상 들어왔으니까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다 내 편일 거고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하자. 나는 다 할 수 있다. 뭐 조건은 이거다. 뭐 55% 이상 나오면 가는 거고 대신 찍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나갔어야 되는데 정치 생명을 걸고 내일까지 뭐 이렇게 하면 구차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냥 털어야지. 만약 그런 생각을 했으면 친한 게 싹 털려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이걸 털 테니까
거기도 해갖고 친한계나 뭐 비주류나 하여튼 나한테 반대하는 세력들 다 털어버리게 정치적으로 쓸어버리겠다. 충분히 더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 만약에 정말 신임 투표를 뭐를 하든 간에 뭐 한 65% 나왔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친한계에서도 할 말이 없어지게 돼요.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근데 그러기에는 뭐가 좀 걸리니까 자꾸 아, 예. 뭘 거는 거 하고 아니냐. 싶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자신 걸고 한다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이시구나. 저는 자신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전환길 씨랑 네. 토론한 거죠. 부정선거 끝장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전환길 씨를 비롯한 친구들과 이준석 대표가 앉아가지고 부정선거가 가능하다 안 하다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선거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쪽에서 지금 제시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뭐 영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왜 허위이고 타당하지 않은지를 좀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좀 국민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부정선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정말 응원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의 무슨 좀비 바이러스처럼 자꾸 이렇게 꺼지지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론이 뭐 중앙선관위가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고 판결물로 법원에서 얘기를 해도 이게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런 토론을 통해서 좀 사람들이 좀 그걸 좀 보도록 해서 근데 토론으로 결론은 나올까요? 결론은 뭐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믿고 계시는 몇 가지 근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를 부시는 게 저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약간 신학의 영역이 된 것 같아서 네. 그냥 그 토론을 보고 사람들이 아 그래 내가 생각했던 부정선거는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실지 그렇게 변화가 생기긴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정 선거라고 하는데 투표 과정의 부정과 개표 과정의 부정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투표 과정의 부정은 똑같은 투표함과 똑같은 투표용지와 똑같은 도장을 누군가가 준비해서 다 해놓고 아,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예요. 통을 바꾸는 거예요. 예, 아. 그 얘기가 하나. 뭐 수법이 여러 개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뭐 네. 별게 다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개표 과정에서는 실제 개표 결과와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간 숫자가 다르다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각 투표소, 개표소 이런 거 인원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까 사람이 동원돼서 똑같은 걸 만들고 입을 딱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잠가놓고 있을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 이게 완벽하게 되느냐 전국 선거 기준으로 해서 최소 2만 5천 많이 보면 25만 명이 입을 딱 씻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래 투표하면 땅에 묻든 어디든 해야 돼. 이 얘기해도 안 듣고 개표 과정 얘기는 제가 수십 번 했어요. 개표장 가본 사람이 이 말을 못 해요. 개표장 가면 이렇게 그 또르륵 돼서 개수기 하잖아요, 그거. 그게 선이 연결돼서 그게 선관위 저 서버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조작된다고 믿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기선이에요, 전기선. 전기선. 이거 그냥 100개 세는 거예요, 은행에서 집회사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걸 또 다 일일이 봐요. 살벌하거든요. 이런 책상에 놓고 양당 각 당이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결론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 칠판에 적는단 말이에요. 예. 그 숫자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거랑 홈페이지랑 다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요 선 타고 뭐가 바꾼다고 뭐 중국 사람이 들어가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코드를 이게 아유, 말하자면 인터넷 케이블로 아는 거야. 아이고. 아니 이거 해야 돼.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부정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올라가. 믿는 사람 지금 오르고 있어. 지금 오르고 있어. 오르고 지금 있어. 정신이 오르고 있어 지금. 그럼 뭐 됐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부정선거를 믿진 않은데 저는 이 토론이 근데 성사가 될까 싶은 생각은 또 들어요. 예. 우리가 그때 조국 장동혁 대표 토론이었나요? 그거 안 됐죠. 네, 끝끝내 서로 그거 하겠다고 말했다 했지만 했죠. 안 됐거든요. 아. 이 이준석 조남길 토론도 역시 말만 세게 가고 싶지는 않을 것 저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괜히 그러니까- 키워주는 것 같아서? 아니 이게 부정선거를 뭐 밝힌다고 해서 뭐 이게 이제 밝혀질 부분도 아닐 뿐더러 그걸 하나하나 팩트로 깨부신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그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왜 전환기를 키워주지? 아,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이 토론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거 쓰면 안 될 거는 같은데 행여나 만에 하나 해버리면 네. 이게 별로 이준석 대표한테 좋은 뭐 그런 토론 아닐까. 알겠습니다. 해야죠. 네. 넘어가 자,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토론은 네. 뭐 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네.
정청래 대표가 예? 조국 혁신당과 합당 추진을 둘러싸고 계속 당내에서 반발이 거세지니까 선수별로 의원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아, 초선, 재선, 더민 이렇게? 초선, 더민 재선, 3선 이상 중진, 4선 이상 중진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 간담회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초선 의원 어제 만났는데 미안하다. 또 긴급 제안 형태로 했으니까 하다 보니까 합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신 것 같다. 우려스럽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다 미안하다. 사과드린다. 그치만 고심 끝에 제안한 것이고 괄호치고 합당은 가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정청래 대표도 다시 했다고 해요. 아. 그 현장에서는 여기서 중단하시죠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는 지방선거의 압승을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고심 끝에 결정했다. 근데 요 오늘 대외비 문건이 하나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만들었다고 예. 하는 뭐였냐면 그 앞으로 합당을 할 경우에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문건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합당을 할 것인지 아마 요거의 그 기초 자료는 열린우리당과의 합당, 흡수 합당 모델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당 내부에서 작성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타임라인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합당안이 최고위원회 의결이 돼가지고 2월 27일쯤에는 중앙위 의결 끝나고 합당 신고까지 되는 그런 시나리오였어요. 이거 언제 이걸 정했다는 거예요? 그 동아일보가 보도한 것인데 보도에 따르면 네. 아마 이거는 합당 제안을 발표한 직후인 것 같다. 그 이후에 만든 문건인 것 같다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 타임라인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거,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좀 주는 형식으로 합당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지명직 최고위원을 조국 대표한테 조국 당에, 조국 혁신당에, 조국 혁신당에 하여튼 결정할 수 있게 네. 한 자리. 그럼 뭐 재명직 최고 한 자리예요. 네네네. 그렇게 주는 걸로. 그래서 일종의 뭐 거래 아니냐 이제 얘기를 아마 비판하신 분들 하실 수는 그 있겠군요. 비판은 이제 억가라고 하죠, 억가. 억지로 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당에서 실무자들이 합당 관련해서 준비한 게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준비해야죠. 대표가 뭐 선언이 아니라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실무자들이 즉시로 그러면 어떤 스케줄로 이거를 최종 마무리해야 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스케줄까지 고려해서 아마 아주 그냥 기본적인 틀만 짰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흡수해서 하는 게 우리 당에 더 이득이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황운하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 공동대표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지명직 최고 정도 주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분을 적당히 좀 우리 위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전략 문건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문제는 없다. 다만 이게 이제 누구에 의해서 유출이 됐느냐. 이건 아마 당내에서 이 합당에 반대하는 측의 당직자나 의원을 통해서 됐겠죠. 그러니까 이 문건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현재 합당 관련해서 당내에 여전히 이 갈등이 골이 깊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정도의 좀 뭐 보도 같다. 문건 작성된 거는 문제는 아닌 것 전혀 같고 문제가 아니죠. 유출된 게 문제인 것 같다. 저는 문제를 삼다면 유출. 근데 이렇게 되면 이미 그 발표 기습적인 하여튼 갑작스러운 발표 이전부터 이미 이렇게 일부 아주 극비리에 진행이 좀 됐었다고 볼만하진 않아요?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나 늘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도 어디랑 합당한다면 실무자들이 바로 그 초안을 작성합니다. 스케줄을 이렇게 갑시다 러프하게. 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크게 크게 비판할 문제될 건 아닌 거 것 없다. 같다. 네. 뭐 저도 뭐 어쨌든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을 합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니, 만에 하나 하지 않지만 물어봤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저도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원만히 합의하셔가지고 조속히 합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제안을 공개적으로 이제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미 공개한 순간부터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건 유출을 뭐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요거는 네. 그 당의 당직자들은 대표의 합당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실무자 차원에서 작성한 거라서 이거는 이제 뭐 초재선 의원들, 3선 이상 의원들 만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요. 그렇죠. 이 뉴스를 보고 이 문건을 보고 화를 낸 팀은 딱 두 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그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 아 이거 뭐야? 우리한테는 마치 제안한 것처럼 해놓고 이미 시간표를 다 정해놓은 거잖아. 이거 이제 하나 화난 팀이 있고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이죠. 야 우리 더 큰 생각을 했는데 지명직 최고 하나로 우리 먹으려고 했어? 지금 요 두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조국혁신당에서. 아,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민주당에서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야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고요. 합당을 두고 벌어지는 내부 혼란을 신속히 정리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명직 최고는 세요. 저희 당 보세요. 의총을 들었다 놨다. 오, 그러네. 엄청 세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광한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요? 어디서 오셨더라? 네. 근데 원래 이 혼사 앞두고 사돈들이 말 조심해야 돼요. 사돈들. 누가 사돈이에요? 혼사? 근데? 그러니까 각 당에 이게 사돈들이 있잖아요. 조국 대표랑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 합당에 대한 이제 혼인 제안을 한 건데, 그러면 그 옆에서 사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돈이 이제 민주당은 이현주 뭐 최고가 될 수 있고, 저쪽에서는 신장식 의원이나 뭐 황운하 의원이 될 수 있고, 그분들이 말을 좀 감정적으로 뱉으면 파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합당 문제가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민주당 내의 문제보다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나 안 해. 이제 빈정상할 때가 됐어요. 빈정상할 때가 이 정도면. 지금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합당이 민주당에서 정리해도 나중에 조국혁신당이 아담. 아 우리 이런 자존심 상한 합당은 못하겠어 하고 그냥 자기 갈 길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 현재 저기 상태다. 그 말씀 들어보면 정청래 대표랑 조국 대표가 혼사의 당사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겠죠. 그 두 분을 위한 합당이 돼버리는 거네. 뭐두 분이 만났다고 하니까. 이게 선언은 아니라 제안한 거잖아요. 네. 그건 팩트잖아. 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 네. 요거는 좀 가는 게 맞다. 요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고 아예 그냥 대통령 생각을 받을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네, 이게 저의 최대 관심사였는데 네.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뭐 검찰총장이라는 이름도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 있는데 그 헌법에 어긋나게 총장을 없애버릴 수 있겠느냐? 그거 쉽지 않다. 보안 수사권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물론 그건 이제 사건이 공소시효 남겨두고 핑퐁을 갔을 때 결과적으로 제대로 기소되지 못하는 사례를 들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그 공소청에도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논의 결과 그냥 보안 수사권은 없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겠다라고 됐고요. 당초에 이제 9대 범죄 정부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6대 범죄로 축소를 했고 중수청 내의 수사관을 계급화한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수사사법관과 네네네. 전문수사관은 그냥 수사관으로 직제를 일원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은 정부 안에서는 검찰총장으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공소청장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거기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겸한다 이렇게 법안을 수정해가지고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란 직제 자체는 사라지되 검찰총장의 하던 역할을 역할은 한다. 겸한다.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면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서로 뭐 대립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 줘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형사소송법에 이제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검사가 수사권이 아예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사 그 관련된 형소법 규정을 전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바꿔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검사가 수사상 증거보존이라 그래가지고 증거보존 청구를 판사한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검사가 수사권이 없으면 이제 증거보존 청구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보존이라는 게 뭐냐면은 증거가 소실될 위험이 있을 때 검사가 미리 보존시켜서 완전한 증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검사하고 이제 변호인이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보존 청구를 인정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뺏어버리면 증거보존 청구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지금 형소법의 논란 또 형소법의 논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게 이제 드러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헌 문제도 이제 계속 논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변호사들은 전부 위헌이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내 사건에 대해서 네. 당신이 증거를 수집한 게 다 위헌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특검에서 기소한 것들 중에서 공소기각이 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공소기각. 왜 공소기각이 나고 있는지 아세요?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껏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공소기각이 나서 이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애당초 재판정에 세울 수도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모든 일반인 사건들에도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검 사건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반 사건, 일반 국민들 사건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어떻게든 이건 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당에서는 도와줄 생각이 좀 없는 것 같기는 하고요. 대통령이 당에 숙고를 하라고 던져놨고요. 네. 당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은 당대로 일단은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청와대 쪽, 정부 쪽에 일단 보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것들은 당정청이 만나서 일단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할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뭐 아예 대립각은 없는 것 같아요. 보안 수사권이냐, 보안 수사 요구권이냐. 이 부분 정도면 사실 정부도 보안 수사권을 다 줄까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줄까 이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만 잘 조율되면 크게 이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데요. 그 정부 입법 예고안을 보면 그 검찰 개혁을 한다는 전제하에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거 어렵다는 말도 그동안 보수 쪽에 있는 헌법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주장했던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했던 논리들이 민주당 계열 범 여권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걸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보안 수사권도 보안 수사 요구권과 보안 수사권의 차이는 뭐 다 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범죄 범위 좀 늘린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처음 보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개적으로 신년 기자회견에서까지 언급을 했는데 당에서 네. 안 돼. 라고 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더라고. 우리는 대통령이 얘기해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하는 문화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도 그렇게 볼 거냐. 이게 당대표와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에서까지 이런 게 노정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이제 대통령의 말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어쨌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 분명히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고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처음 뭐 검찰개혁 얘기할 때는 시원하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아마 당에 좀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당에서는 여러 차례 이렇게 좀 거절을 하는 것 같아서 그 괜찮은지 분위기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전했어요. 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일단 보완 수사권은 없어야 한다는 게 그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었다. 여기 아주 강경했다는 이야기가 네. 들어있고 어쨌든 당이 할 수 있는 우리가 최대치를 제시해서 보내자는 게 정청래 대표의 판단이었다. 근데 오늘 이러면 청와대하고 국무조정실이 논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3월엔 통과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도 가볼까요? 짧게만 가겠습니다. 네.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호흡을 맞췄던 원내 지도부를 불렀습니다.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가졌는데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네.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시장합니다. 밥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가 듣지 시장합니다. 않겠습니다. 네, 시장하다고 합니다. 네, 시장합니다. 밥 주세요. 네, 다음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올해도 한마디 나올까봐 바로 가시는 아니, 거. 왜냐면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멋집니다. 권창영 변호사 이거 수사를 지켜봐야 할 텐데요.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은 이분 판사 출신입니다.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결과는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특검의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 뭐 그래도 평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다 뭐 이런 거. 뭐 온화한 분입니다. 인품이 훌륭하다 네, 뭐 이런 것도 인품이 있잖아요. 훌륭하고요. 아, 온화한. 온화한 분이다. 그래요. 온화한 분이 필요한 시점인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저 법조인 계시니까 네. 예, 어떤 분인지만 짧게 알려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이번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고요. 그 어쨌든 판사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하셨고 행정법원 판사로 주로 계셨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2차 특검을 한다고 해서 지금 새롭게 나올 만한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 나올 정도의 어떤 새로 수사를 하려면은 사실은 굉장한 수사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법원 판사 출신이신 분이 그런 수사를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일선 검사들이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2차 특검의 성과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쿠팡 관련된 소식이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헤럴드 로저스 쿠팡의 지금 임시 대표 있잖아요. 네. 임시 대표에게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환장을 발부했어요. 미국의 법사위가. 뭐냐면 너 한국에서 지금 너무 많이 맞고 있는 거 아니야? 와서 어떻게 맞았는지 설명해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문회하고 뭐 국정감사 하듯이 네. 미국에서도 지금 청문회 열어갖고 야 쿠팡 대표 너 한국 가서 엄청 두드려 맞았다며 뭐 애들이 두들겨 팼는지 뭐 핸드폰 뭐 봤는지 이거 우리한테 얘기해 가만두지 않아줄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정부와 6년치 통신 기록 원본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랑 쿠팡 대표랑 전화한 거 6년치. 네. 와, 아니 미국의 의회가 이렇게까지 쿠팡을 감싸고 돌 거는 뭐가 있나요? 미국 회사니까요. 아니 미국 회사라도 뭐 진짜 구글이든 아마존 뭐 이런 회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가서 거기 가서 막 울고 이러면 난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쿠팡이 미국에서 뭐 큰 사업하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로비를 많이 로비를 했겠죠. 상당히 로비죠. 한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했어요. 봐야죠. 로비를 돈으로 하는 거죠. 주식시장 때문에 좀 불편하죠. 아, 불편하시구나. 네. 많이 올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동안. 네. 5천 넘었어. 아, 고맙습니다. 네. 이게 좀 화가 나잖아요. 무슨 쿠팡에 심지어 그 연준 의장이 또 쿠팡 그 사회 이사 이사였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로저스 대표가 어제 쿠팡의 전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는데 이메일 내용이 뭐였냐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집중해 주어서 감사하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차기 의장이 우리랑 얼마나 가까운지 알고 있지요. 우린 참 오래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 케빈이 새로운 자리에서도 분명히 뛰어난 역할을 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든든한 뒷배를 구성원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아, 쿠팡 임직원들한테 전체 메일을 보냈대요. 굉장히 내가- 가까울 거예요. 하버드로서 같이 나왔잖아요. 내가 연준 의장이랑 친하다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네, 우리 회사랑도 굉장히 오래됐다. 이 원래 얘기를 회사에 하는 거죠. 있었잖아요. 네. 케빈 회사도 워시. 받고. 네. 근데 이제 쿠팡 사태를 보면 좀 저도 화가 나요. 너무 아나무인격이고 예.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쓸어가면서 사회적 책임 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혼나니까 미국 정부의 로비를 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이런 데 굴하지 않고요. 쿠팡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신뢰를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못 만든다면 저는 뭐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실력 행사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형마트전 새벽 배송 그 부분 허용하는 거 그런 것도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쿠팡은 제대로 못 때리니까 그렇게 사이드로 간다는 거예요? 아, 쿠팡도 때리고 있죠 지금. 때리고 있어요?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쿠팡이 하는 서비스에 대한 독점력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권에서는 그러면 새벽 배송으로 제일 지금 독점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누그러뜨려 보자 해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하자 이 논리로 간 걸로 생각이 돼요. 결국은 소비자가 싫어도 쿠팡을 좀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린 거고 네. 미국 정부와 우리가 이 사안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또 관료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거 이렇게 투트랙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보 유출 관련돼서는 네. 좀 명확한 이제 기준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보 유출을 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이고 어떤 배상 책임을 지울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뭐 국민적 감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괴롭힘을 서로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이제 제재를 괴롭힘처럼 느끼면서 외부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따릉이도 지금
지금 정보 유출이 됐고요. 아 오늘 뭐 저 속보처럼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지금 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피해 보상을 할지도 명확하게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은 뭐 정보 유출된 것도 당연히 큰 문제인데 정보 유출됐을 때 이제 어떻게 그 회사가 대응을 하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죄송합니다 아니면 빨리 뭐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쿠팡의 대응은 매우 우리 수사기관을 좀 아래로 보는 듯한 우리 정부를 굉장히 좀 우습게 보는 듯한 저 행동들 그런 걸 너무 많이 해갖고 와 이거는 감정적으로 안 가고 싶지만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많이 연출이 좀 되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쿠팡을 지금 미국에서 형님들 엉덩이 열심히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우리 수사는 우리 수사대로 가야 네, 되는 거고요. 오늘 수사를 한다고 하고요. 또 네. 추가로 2차 소환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16만 5천 건의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이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추가로 네, 얼마나 더 지금 유출이 됐는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유출된 거 그리고 그 개인 정보 유출된 개인 정보의 그 뭐를 깊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까지 네, 유출됐는지. 유출됐는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 뭐 카드 정보나 이런 거가 진짜 큰일 난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자세히 잘 수사하시길 바라겠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네. 네. 아니 오늘 제가 가장 주목했던 기사가 사실 따로 있는데 아 뭐였죠? 뭐였어요? 한국경제 기자가 특정 종목의 주가. 주식을 미리 산 다음에 호재성 기사를 써서 주가를 띄운 다음에 그걸 다시 되파는 이제 선행 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어제 한국경제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네. 종목이 뭡니까? 그 모릅니다만은 부당 이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 연루된 기자가 5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간 큰 행동을 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그, 성립합니다.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부정거래. 네, 좀 자본시장. 황당한데 사기적 대통령이 직접 또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요? 주가 조작은 패가 망신이다라고 오늘 또 대통령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사기적 부정거래 말씀하셨습니까? 네. 기세요. 아유, 폐가망신을 꼭 시켜야 되는데 야 기자가 그 아 물론 김건희가 무죄라는 것 때문에 다들 이 사람들도 무죄 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기다려 보세요. 아이, 그거는 아주 전형적인 네. 처벌 대상입니다. 네. 네. 그러게요. 코스닥 시장에서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튼 이제는 쿠팡에서 그렇게 많이 매달려서 사실 필요 없이 다른 대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르만 여의도. 네, 장르만 여의도에 오늘은 우리카세 한우 툭불 사골국입니다. 이거 기가 막혀요. 이거 맛있네요. 벌써 이거 알고 진짜 맛있어. 오늘은 제가 카톡을 안 해도 돼요. 우리 집에 엄청 사놨어요. 아, 이미 사놨어요. 많이 사놨어요. 아, 그래요? 몇번 먹고. 예. 요거는 드셔보니까 확실히 어휴, 뭐 저 칭찬 받았잖아요. 예, 사모님이 끓인 것보다 훨씬 낫죠. 끓인 적이 없어요. 집에서 누가 요새 안 끓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또 지금 네. 혼나겠네.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이분이 자, 말씀을 잘하셔. 예, 설날이 다가오면 떡국 만둣국 어떻게 끓여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뭐 육수 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사고를 거꾸로 먹었어. 예, 집에서 뭐 사고를 뭐 12시간씩 이렇게 내릴 수도 없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우리카세 한우 툭불 사골국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일단 간이 안 된 진국 상태로 가는데 댁에서 드셔보시고 나는 좀 저염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난 좀 짭짤하고 고소하게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알아서 맞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아마 저희 PD가 그냥 적당히 소금 좀 쳐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좀 는 것 같네요. 좀 넣었죠. 네, 요거 고기가 맛있어요. 고기가. 고기가 진짜 기가 막혀요. 예. 진짜 야들야들하고 진짜 궁금하죠. 야들야들하네. 두껍고. 두껍고 고기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포장돼 오거든요. 아, 그렇죠. 수육 세트니까. 저도 끓여봤어요. 확실히 인정하셨네요. 그럼 아니, 직접. 했다니까 엄청 샀어요. 맞아. 지금. 진짜 이만큼 맛있네요. 줬어.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네. 카톡 다 보내드릴게요. 예. 요거는 보니까 거의 이가 좀 흔들리고 약해도 진짜 야들야들해서 예. 그냥 잇몸으로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러운 수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인분은 사골육수 4팩에 수육이 2팩 가고요. 이렇게 가면 34,900원. 그거밖에. 예. 수육에 가는데 수육이 가는데 와 6인분은 건조네 건조.
거죠. 공짜죠. 사골 육수 6팩에 수육 3팩가는 6인분은 49,900원. 이건 이제 무료 배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팩이 350ml고 수육이 120g이니까 대략 뭐 1인분 딱 이렇게 한 끼 드시기 좋은 정도 양이고요. 아, 그리고 사실 때 설 맞이 5% 할인 쿠폰 적용하시면 되고요. 예, 6인분을 구매하면 저희가 무료 배송합니다. 6인분씩 샀어요. 예, 그 정도 사야 돼요. 근데 또 금방 먹어요. 이거 맛있어갖고. 맞습니다. 집에 또 파 같은 거 있으면 살살 네, 썰어서 파 좀 그죠? 파는 무조건 넣어놓고, 넣어야죠. 예. 무조건 넣어야죠. 깍두기랑 같이 드시면 너무 맛있죠. 깍두기는 안 파나 여기? 저희 깍두기도 있는데 파김치도 있고요. 다음번에 한번 같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 삽니다 제가. 깍두기, 파김치, 갓김치도 잘 어울립니다. 이거. 네. 네,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맛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잠깐만. 아유 다 벌써 정프로님 계속 댓글 올라오고 있어요. 뭐죠? 머리 보완 수사 요구한다고. 보안 수선 아니에요? 보안 수선? 보완 수사. 저는 보안 수사권을 요구합니다. 네, 이 광고 잠깐 제가 나가는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 자리 바꾸시는 동안 완벽하게 리젠트 컷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